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콜. 네, 제가 보미 씨를 곁에서 봤을 때 보미 씨는 뭐 잘하는 것도 많고 또 관심 있는 것도 많으셔서 뭔가 처음부터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 좀 뭐 다른 꿈이 있었나요? 제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어릴 때 그냥 장래희망자네 선생님, 의사, 변호사, 대통령 쓰잖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었던 야망녀였던 것 같은데 남규 씨는 그럼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반대로 남규 씨는 어렸을 때부터 나 아나운서 될래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나운서 관심이 1도 없었고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 두 분이 다 교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나도 저렇게 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나이가 들고 조금 내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아나운서 쪽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뭐 장래희망이 처음에 대통령이었건 교사였건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아나운서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처음부터 지금의 직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중국어를 접하셨을까요? 차이나코드의 배정현 씨, 페이스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페이 배정현입니다. 네. 이런 수식을 또 받는 날이 오네요. 페이로 산 건 이제 고작 6년 정도고요. 원래 배정현이라는 이름으로 한참 살았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배정현일 때 저는 그냥 이제 게임 업계에 그냥 그 회사팀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원. 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또 기회를 얻게 됐네요. 사실 이게 저희가 영광인 게 페이스는 보니까 중국어 1인 미디어계에선 정말 선구자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요. 저희가 서브로 보시게 돼서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의 과거가 더 궁금합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포스가 네.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블링블링 한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다들 장래희망 얘기하다가 네. 과거가 궁금하다 보니까 따로 만나서 얘기해드릴게요. 솔직히 껌 좀 씹었죠? 아니요, 저는 정말 남규 씨처럼 모범생이었던 네?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좋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네, 그러나 크면서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를 깨닫고 네. 외교관을 포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일을 하던가 중국과 한국의 좀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와대에서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네. 자, 이게 대통령의 씨앗과 외교관 그리고 뭐 회사원, 교사 이렇게 꿈은 다 달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넷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또 우연은 아니지 않나. 이게 어떤 필연인 것 같아요. 우연은 아닌 건 맞지만 저희 손발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보미 씨, 6월은 또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죠. 정말 요즘은 어딜 가나 다 파릇파릇하고 초록초록한 이런 느낌이 나서 정말 어딜 가도 숨 쉬는 게 더 기분 좋은 것 같고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유독 남규 씨의 감성이 네, 말씀하신 대로 실록의 계절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말이죠. 네, 이게 20곡의 다원이고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명산입니다. 자, 대충 가늠해봐도 높이나 웅장함이 우리나라와는 또 스케일이 다를 것 같죠? 네, 한반도의 44배의 영토 면적을 자랑하는 중국은 수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 중국에는 예로부터 중국의 5화, 5개의 산에 오른다면 천하에 더 이상 구경할 산이 없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로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바라보기보다는 가서 정복하고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남녀노소 정말 등산을 참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알록달록 옷을 입고 등산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등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중국 분들이 주로 등산을 갈 때 가족들이랑 되게 많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 연인끼리도 가고 또 오히려 동호회나 회사에서 많이 가는데 중국은 가족끼리 모여서 뭐 노부부가 더 특히 손잡고 걷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되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네. 해외여행을 가면 절대 산이나 공원에 가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도 오늘의 차트를 본다면 다음에 중국 여행을 가게 될 때 꼭 한 번은 명산을 둘러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 두 눈 부릅뜨고 함께 하시죠. 중국 명산 탑10, 먼저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우탈산입니다. 중국 화베이의 지붕으로 불리는 오대산은요, 최고봉의 높이가 해발 3,058m에 달합니다. 매년 4월에 얼음이 녹고 9월이면 눈이 쌓이는 독특한 기후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해서 산중에 약 100여 개의 사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유일한 공통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9위는 중국 푸지엔성과 짱시성의 경계에 있는 우이산입니다. 문화유산으로는 기원전 1세기 때 지어진 한나라의 수도와 성리학의 요람으로 주자가 지은 서당이 있습니다. 1200년 이상 동안 보존되어 온 무이산은요, 커다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나라 지리학자이자 탐험가가 수십 년간 여행을 하며 남긴 서하객 유기에도 나와 있는 중국의 비경 중 최고로 무이산을 꼽을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합니다.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8위는 스촨성에 있는 의원메이산입니다. 아미산인데요. 아미산은 산의 형상이 여인의 눈썹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래 도교의 성지였으나 약 2000년 전 중국 최초로 불교가 아미산에 전래되면서 아미산은 불교 성지로 변모해 현재 중국 4대 불교 성지의 하나로 꼽힙니다. 주로 불공을 드리는 신도나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7위는 짱시성에 있는 루산 여산입니다. 장시성의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여산은요, 국가 중요 풍경 명승부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명산인데요. 예로부터 수많은 기암괴석과 폭포, 구름과 안개 등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으로 시인이나 화가들의 발길을 유혹해왔는데요. 위풍당당 여산을 바라보며 시 한 구절 읽혀보시겠습니까? 포가 예술이네요. 네. 네, 저희가 산 이름을 쭉 들어봤는데 한경 씨가 중국어 성조로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우리나라 산 이름처럼 들릴 정도로 오대산, 무이산, 아미산, 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국 방방곳곳에 명산이 굉장히 널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10위를 차지한 오대산은 한국의 오대산과 이름이 똑같은데 네. 이름 뜻도 같나요? 한국에도 왜 지방 가보면 칠봉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유의 명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개의 봉우리가 있으면 그걸 칠봉산이라고 한대요. 오대산도 이제 같은 원리인 거죠. 그 암석이 5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오대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산시성에 있는 이 오대산, 우탈산도 마찬가지 이름입니다. 자, 이어서 9위를 보면은 9위의 무이산, 저희가 조금 익숙한 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중국의 명차 그 차트 알아볼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보람되고 좋네요, 한경 씨.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중국의 명차 차트에서 무이암차가 생산되는 산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무이산을 그래서 차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었는데 그만큼 차 생산하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8위는 아미산이었습니다. 이름이 예뻐요. 여인의 눈썹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네, 중국어 이름은 어메이샨인데요. 가운데 있는 글자 메이자가요. 이때 그 메이자는 황바오메이의 메이가 아니라 눈썹 미자예요. 우리가 미간을 찌푸리다라고 할 때 그 미자인데요. 그 말 그대로 눈썹 모양의 산이란 뜻이에요. 네. 그 왜 생겼냐 봤더니 바위가 되게 형상들이 특이한데 그 바위가 눈썹처럼 이렇게 길게 가늘게 이어져 있대요. 그래서 아미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아미산은 또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온천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럼 이곳에 가면은 뭐 노천, 온천탕 이런 것도 다 있나요? 제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관광 상품을 소개하겠는데요. 네. 이 시내 온천 단지에서 실내 온천도 있고요. 노천 온천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등산 중간중간에 노천탕에서 좀 피로를 풀 수 있는 곳도 좋겠어요. 있고요. 진짜 좋겠다. 특히 사천성 패키지 관광으로 다녀오신 어머님들은 열에 9분 다 가보셨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아, 네. 아미산 온천물이 어땠는지 집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7위까지 순위 알아봤고요. 나머지 순위도 계속 알아볼까요? 중국의 명산 탑 10, 6위에서 3위까지 순위 보시겠습니다.
6위는 안후이성에 있는 황산입니다. 제가 가본 산인데요. 황산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산의 웅장함과 평산의 운무, 화산의 험준함, 아미산의 수려함, 여산의 폭포를 모두 갖춘 명산절경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후이성에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유 불문입니다. 황산은 아주 필수 코스 되겠습니다. 5위는 허난성에 위치한 송산, 숭산입니다. 중국의 무술로 유명한 소림사,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 소림사가 바로 숭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숭산에는 숲이 별로 없고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억 년 전 중국 대륙이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 지각 변동에 따라 융계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후 여러 차례의 조산 운동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지각 변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고요. 태고대부터 신생대까지의 지층을 한 곳에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지구과학 시간 같기도 하고. 네. 4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헝산 항산입니다. 태항산이라고 불리는 이 항산은요, 오악 중 두각을 맡고 있습니다. 암벽이 검은 빛깔을 띠고 있어 검은 천을 둘렀다고 묘사되기도 하고요. 또 현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아우라와는 다르게 중국의 오악 중 가장 등산하기 편한 산이라고 하네요. 이곳에는 30여 개의, 30여 개의 도교와 불교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위는 후난성에 자리한 헝산 형산입니다. 사찰과 암자가 200여 곳에 달하는 이 유명 불교, 도교 성지로 연초에는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붐비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산인데요. 신년의 시작부터 춘절까지는 아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수 무병을 기원하며 향을 들고 형산을 찾는 사람들의 줄이 끝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악 가운데에서는 남악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기후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온 산을 뒤덮고 있는 산림이 1년 내내 푸른빛으로 수려함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부터 오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한국에도 오악이라는 게 있거든요. 팔공산, 토암산, 태백산, 지리산, 계룡산을 말하는데요. 이 중국에서의 오악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건가요? 오악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대에서부터 명산으로 손꼽히는 5개의 산을 말하는 건데요. 고대 황제가 하늘로 재를 올리는 장소를 또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중국인들이 간절하게 좀 기원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을의 산이나 사원을 찾지 않고 오악을 찾아서 소원을 빌면서 마음에 좀 평온을 얻는다고 해요. 6위를 보니까 오악보다 더 아름답기도 유명한 또 황산이 꼽혔네요. 네, 이 황산도 예전에 중국의 명소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한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화 아바타 촬영지였다는 거 확실히 좀 기억이 나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황산이 아바타의 촬영 선정이 됐던 거는 아름다운 비경도 물론 한몫을 했겠지만 안개가 산봉우리를 이렇게 어렴풋이 감싸도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위를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항산인데 이곳에도 좀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다고요? 저는 항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원이거든요. 바로 저렇게 절벽에 맞아, 가운데 있는 보이세요? 거예요? 네네네. 네. 저게 우와. 사원인데요. 어떻게 자, 사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네. 바로 저 사원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연일 빈전성시라고 합니다. 와, 네. 볼만하겠네요, 저거. 그쵸. 진짜. 네, 저 가봤어요. 와, 진짜요? 어땠어요? 옛날에는 그때 이제 어릴 때라서 정말 겁없이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가서 걸으라 그러면 저기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절벽에 매달린 저 사원의 이름이 현공사인데요. 지면으로부터 약 60m 위에 지어져 있고요.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싶은데요. 무려 1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거의 묘기에 가깝게 절벽에 네.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2010년 타임지가 기이하고 위험해 보이는 세계 10대 건축물로 피사의 사탑 그리고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들과 함께 이 현공사를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어렵게 지었을까요? 거의 뭐 사서 고생 수준 아닐까요? 그러게요.
네, 사서 고생은 아니었고 이유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저 지역에 아주 상습적으로 홍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세 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벌칙 아닌가요? 도전! 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순위가 올라갈수록 보니까 볼거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1위 그리고 2위에는 어떤 명산이 꼽혔을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명산 탑10, 대망의 1위와 2위 후보입니다. 먼저 1위 후보입니다. 중국의 5악 중 가장 험준한 산으로 손꼽히는 화산.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태산. 과연 이 중 1위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산정성에 자리한 타이산 태산입니다. 네, 스페이스를 맞추셨는데요. 가봤거든요. 예로부터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던 태산은 중국 5악 가운데 으뜸이라 여겨집니다. 원래 명칭은 대산이었다가 춘추 시기에 태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묘약이 동쪽에 있을 것이라 여겨 해가 뜨는 동쪽에 자리한 태산을 단연 으뜸으로 칭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인들이 평생에 반드시 한 번은 올라야 할 산으로 꼽힌답니다. 이어서 2위는 산시성에 있는 화산, 화산입니다. 화산 앞에는요, 하늘 아래 가장 험준한 산이라는 수식어가 늘 달려있는데요. 70도에 가까운 경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중국의 산 중에서 가장 위험해서 매년 사망자가 나온다는 무시무시한 산이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하지만 심한 날씨 변화로 인해 운무와 빙설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풍경도 마음껏 뽐내고 있으니까요. 겁먹기 전에 아름다운 경치에 먼저 매료돼버리고 하는데요. 네. 이를 증명하듯 A가 5개, 중국 AAAAA급 관광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서늘한 아찔함과 머리가 쭉 빼어서는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화산으로 지금 가세요!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태산이 꼽혔습니다. 아까 한경 씨가 설명을 했지만 이 태산이 중국인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올라가 봐야 할 산으로 꼽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국인들한테 태산은 조금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태산의 태자는 클 태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산 떠올리면 태산이 떠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인에게 중국을 대표하는 산 하면 가장 많은 답이 태산이 아닐까 싶어요. 태산을 오를 때 비를 맞으면 큰 뜻을 이룬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대권을 꿈꾸는 한국의 정치인 사이에서도 복을 비는 성산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자, 한 일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회의 총재 시절에 태산에 올랐을 때도 이 비가 내렸는데 중국 가이드가 아 이거 대통령이 될 징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비 오는 날에 저희가 한번 태산을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맞아요. 한번 가야겠네요. 네네. 자, 2위는 화산이 차지했는데요. 매년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살벌한 기운이 감도네요. 네. 네, 그 살벌함 직접 느껴보시라고 또 준비했는데요. 중국어로 잔도, 짠따오라고 하면 낭떠러지 옆에 있는 그 다리를 말하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 짠따오, 잔도가 바로 이 화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와, 저길 걸어야 되네. 그렇죠. 저길 걸어야 되네. 네, 아찔하죠. 다리가 너무 후들거릴 것 같아요. 네, 안 돼, 안 돼. 여행객들은 이 등에 루프가 달린 안전조끼를 입고 루프에 의지해서 잔도를 건넌다고 합니다. 야,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화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짠따오를 청소하는 분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아이고, 저도 왜 하고 있어. 지금 눈을 지금 치우고 계시는 건데. 너무 극한 직업 아닌가요? 저게? 그러니까요. 또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서 있는 것만 해도 오금이 저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곳에서 매일 청소를 하신다고 매일요? 하니까 네. 그치. 최고 극한 어. 직업인 거죠. 네. 와, 정말 이 살벌한 기운이 그대로 느껴졌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워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방금 보신 그 잔도에서는 단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스릴 끝판왕 화산에 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무서워요. 굳이 무서워요. 여기까지 가서. 남편 실망이네요. 아, 저와 함께 태산 가시랍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국의 명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의 명산과는 다르게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이 산마다 굽이굽이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몇 군데는 체크해놨다가 남규 씨랑 꼭 태산 그리고 화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비 오는 날의 태산은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도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는데요. 중국식 바로 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냉면을 먹고서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러 가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 주말 함께해요. 냉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면, 여기 그 할인 매장에 왔어요. 是吧？他们穿的就是这个品牌。 바로 이 집입니다. 이렇게 면이랑 냉면, 저 특히 이 두 개를 오늘 시켜볼 거예요. 양평이랑 냉면이랑 그 다음에 햄버거입니다. 여기도 진짜 더운데 여름인 만큼 냉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식 냉면. 이 면 이게 좀 투명하죠. 이거 전분이랑 이렇게 같이 면이랑 섞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거에다가 각종 소스랑 채소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땅콩 깨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여름에 이거를 냉면으로 해서 먹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막 얼음이 끼어 있거나 시원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상온 상태인데 이게 약간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흘렸다. 이거는 두부예요, 두부. 이게 두부가 꼭 유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구멍도 뚫려 있고 씹으면 여기 소스가 다 되어 있어서 약간 터지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처럼 비벼 먹는 형태도 있고 고추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형태도 있어요. 이거만 먹기 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떼어먹으라고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 먹어볼게요. 약간 장조림 같은 고기를 딱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어서 만든 거예요. 딱 장조림에 빵 섞어서 먹는 기분, 느낌. 딱 그 맛이에요. 짠! 나왔어요. 이거는 바닐라 라떼. 저번에도 바닐라 라떼 시켰던 것 같은데 바닐라 라떼 아이스랑 그 다음에 그냥 얼음 물 주라고 했었어요. 맛이 진짜 괜찮아요. 제가 어제도 스타벅스 바닐라 라떼 먹었는데 거기도 맛있어요. 맛이 진하고 뭔가 특별합니다. 괜찮아요. 가격은 좀 돼요. 4원이니까
7,000원 좀 못 되나? 그래도 조용하니까요. 조용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조용한데 찾기 힘들어요. 조용하고 저는 보고서를 쓰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 포함하면은 마땅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짠, 이게 뭐냐면 제가 쓴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 보고서들 중국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재편집해서 주마다 발간하는 건데 이번에 썼던 거는 이제 그 약간 소프트하게 지금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쓴 거예요. 보고서 다 쓰고 초안 진짜 다 쓰고 근처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좀 해보려고요. 이번에 쓰려는 게 홈트레이닝 그 시장이라서 관련한 운동기구 파는 쪽에 가서 한번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데스탄트 여기 그 할인 매장에 왔어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볼 겁니다. 是吧？这个他们穿的就是这个品牌。就这个，所以在你们韩国很火这个。是。所以你很多中国也很火是吧？对中国。 데스탄트 인터뷰를 했는데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몇 가지 물어봐서 잘 대답해 주셨어요. 뭐 첫 번째로 이제 덱산트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아니고 중국에 온 지 작년 9월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인기 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다 디자인은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씩 개량을 했다고 해요. 그 중국인들의 사이즈에 맞게 조금 크게 개량을 해서 이렇게 개량한 거랑 그다음에 한국에서 원래 만든 거랑 또 일본에서 만든 거랑 이렇게 세 가지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소스도 정말 충분하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물어볼 거 있으면 연락 드리려고 그 웨이신 위챗도 받아놨거든요. 조금 순조롭네요.